네, 안녕하세요. 요새는 그 세계적으로 친환경 코드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브랜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핫한 친환경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호호히라는 브랜드인데, 네. 고체 샴푸바를 이제 메인으로 프로덕트로 걸고 창업을 하셨는데, 관련돼서 정다솜 대표님 모시고 오늘은 제조업과 이런 커머스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솜님 한번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고체 샴푸바 브랜드 호호이를 창업한 정다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친환경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셨는지가 먼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음. 제가 창업을 하기 이전에 커리어를 뷰티 산업 쪽에서 이제 커리어를 계속 쌓았었는데 A사, A사, M사, M사, 네. 뷰티 산업 쪽에서 커리어를 쌓았었는데 항상 사실은 저는 아주 예전부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떤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고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는 항상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뷰티 업계에서 쌓은 경력과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이제 환경 문제 관심도 많았거니와 또 잘 할 수 있는 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는 소비재 브랜드로서 어떤 그 고체 샴푸바라는 카테고리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A사 우리가 언급했지만 A A사, 브랜드, A 브랜드, M 네. 브랜드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창업하게 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은 직장인분들이 창업을 꿈꾸시지만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일단 제가 그 전에 담당 브랜드들을 할 때에도 사업을 한다는 마인드로 회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잘 알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내 사업을 미리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연습해볼 수 있고 경험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저는 회사 내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전에 다녔던 회사들에서 저희 리더분들, 대표님들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해주셨었어요, 실제로. 내가 하는 최고의 야근러니까. 네, 최고의 야근러죠.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이나 네. 그때나 완전 내 사업처럼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너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너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봐라 라는 얘기도 많이 주셨고, 그게 제 기질이랑도 좀 잘 맞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어떤 사업가의 마인드로 회사를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직접 해볼 수 있겠다라는 지점으로 도달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사업 창업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거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직접 해봐야겠다까지 가게 된 가장 큰 거는 저희 팀원과 같이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게 또 저희가 선정이 됐고, 그렇게 선정이 되면서 이제 사업자까지 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비 창업자 신분에서 이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를 디벨롭만 하고 있다가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이 되면서 어떤 시드머니에 대한 그것도 생겼고, 그러면서 사업자까지 이게 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박자가 다 맞았네요. 뷰티 산업에 관련돼서 이미 종사를 오래 하셨고, 네.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가치관인데 또 뷰티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겼고,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능력이 좋아서 시드머니까지 생기니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네요.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네. 이거 이제 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호이라는 브랜드가 왜 친환경 브랜드예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고체 형태의 바디케어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샴푸바인데, 그러니까 샴푸인 거죠.
네, 플라스틱 원래는 이제 펌프형의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제품을 쓰고 나면 이제 폐기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샴푸바는 그냥 요체로 이렇게 문질러서 거품을 내서 샴푸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을 훨씬 줄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체 샴푸바를 만들 때 저희가 화학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그래서- 거품 엄청 잘 나던데? 네, 이제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를 사용을 아. 하고 그렇게 처방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98% 이상 저희가 다 자연유래 성분의 추출물들이나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흘러내려가는 어떤 그런 그 거품들이나 거기에도 화학 성분이 없죠. 네, 화학 성분을 굉장히 최소화하기 어떻게 보면 때문에 패키지가 종이인 이유도 네. 그런 걸 좀 신경 많이 쓰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아. 패키지도 딱 제품 들어가 있고 그 별다른 그 포장이 없는데 저희 패키지도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재생지이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브랜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액체형의 제품들은 걔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그 누수를 방지하기 때문에 에어캡이나 이런 그 완충제를 굉장히 과도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품을 그래도 그 그 제품이 새는 걸 방지는 해야 하잖아요. 배송의 과정에서. 근데 저희는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배송 과정에서의 그 완충제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품 흔들림만 조금 방지하는 수준의 종이 완충제를 쓰고 있고요. 실제 완충제를 거의 쓰지 않아도 제품에 해가 되지 않아서 배송 과정에서도 쓰레기 발생이 훨씬 현저하게 줄 수 있는 선택지가 고체 샴푸바이다. 듣다 보니까 IR을 제가 듣는 IR을 너무 많이 준비해. 제가 투자를 할 건 아닌데 네, 언제든지. 혹시 네, 그쵸, 네. 제가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자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동고동락이니까 네네네. 이제 숫자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마음의 준비 되셨죠? 네. 네. 지원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저는 궁금한 게 그 호우이라는 이런 브랜드와 이런 고체 샴푸바를 이렇게 현실화시킨 능력도 대단한데 과연 이렇게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얼마나 자본금이 필요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제조 공장에 제품이 나오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크겠죠. 그 OEM을 맡길 때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장이 한 개, 두 개를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몇천 개 단위 이상. 사실 과거에는 몇만 개 이상이었는데 최근에 OEM사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면서 MOQ도 많이 좀 낮춰진 상태여서 몇천 개 단위를 하시는 곳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필요한 자금은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그 최소 생산 수량, MOQ만큼의 OEM 비용, OEM 비용, 그리고 원가 비용. 그게 이제 OEM 비용이 사실 제품 원가겠죠. 네네. 그 비용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말씀 주셨던 제품 원가의 부분에 저희는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실제 저희 지금 호의 나주 인디고 샴푸바 제품에는 그 나주 지역에 쪽이라는 자원의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직접 수확해서 추출을 하거든요. 네, 추출도 물론 추출 공장이랑 협업을 하긴 하지만 보통의 화장품 회사들은 OEM사에서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레시피를 처방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레시피를 개발하면서 추출물이나 자원도 직접 발굴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용도 들어가죠. 그럼 OEM사의 추출물도 따로 납품을 딜리버리 합니다. 네네. 그렇구나.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원료를 납품을 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는 이제 재료비가 추가적으로 들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고 나서 소비자분들이 결제를 해주시긴 하지만 그게 저희한테 실제 입금이 될 때까지는 또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 기간
내에 만약에 이전에 물류 비용을 먼저 지불을 해야 된다 하면은 그 물동량에 대한 물류 비용도 자금으로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판관비까지 해서 네,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들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자본금을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시드머니를? 시드를 저희 정부 지원금과 네. 개인 자금까지 했을 때 5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 자금도 넣었구나. 네, 정부 지원금 일부, 네. 개인 자금까지 해서 5천만 원 정도의 시드로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뭐 제조 원가라던가 네네. 물류 비용이라던가 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제조 기반의 비즈니스를 그 동고동락에서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제조 관련된 비즈니스를 생각하려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되는지 이미 뭐 몇 가지 꼭지를 말씀 주시긴 했는데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외에 다른 카테고리랑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화장품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섭외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OEM사들과 OEM사들의 그 어떤 제품을 생산하실 수 있는지 그 OEM사의 MOQ는 어떻게 되는지 그 장점은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산 원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여러 업체들을 그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제품을 탁월하게 만들 업체랑 공급 계약을 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몇 개의 제품을 생산을 요청을 드리죠. 그럼 그 OEM사에 대한 서칭이 인터넷 같은 걸로도 가능한가요? 온라인상으로도 사실 충분히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OEM사들이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보면 그 지금까지 하셨던 포트폴리오나 장점과 네, R&D에 대한 어떤 강점이나 이런 게 나열이 되어 있고 또 OEM사의 그 영업 파트에 계신 분들과 미팅을 요청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서칭도 가능하고 또 네이버에 그 화장품 관련된 경우에는 화장품 종사자들이 모여 계신 카페 같은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만드실 수 있는 곳 있나요? 라고 의뢰를 올리는 글도 있고요. 아, 그런 카페도 있구나. 네. 아니면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린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좀 MOQ 작은 것도 되게 강점으로 내세워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스몰 브랜드들을 창업하는 게 또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2,000개 가능해요, 1,000개 가능해요 하는 글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글들을 보면서 우리의 적절한 MOQ에 맞는 곳이 있다면 미팅을 하거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산업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그 OEM 네트워크. 네, OEM 네트워크 그리고 화장품 산업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OEM사를 소개받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서칭을 하면 충분히 다양한 선택지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게 물류 유통에 대해서도 네. 알아야 한다고 네네. 이제 언뜻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저는 왜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면 네. 3PL이랑 계약하고 그러니까 네. 3PL이랑 계약한다는 건 적절한 가격에 3PL이랑 그렇죠. 계약을 하면 되지 않나? 네네. 근데 뭘 신경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물류 유통이란 표현보다는 SCM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네, 그렇죠. 그러니까 SCM에서 포괄하는 그 하달되는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창업자는 굉장히 단단하게 깊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제품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패키지도 만들어야 되고. 네, 만들어서 패키지 공장에서 OEM 공장으로 넘어가서 완제품이 돼서 저희 물류 공장이 아니죠. 물류 센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대한 이해, 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네. 기준은 고객한테 배송해야 되는 네. 그 타임이 아마 기준일 거고. 네네. 고객한테 배송하는 걸 기준으로 역산해서 네. 언제까지 네, 물류센터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을 이제 역산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는 아직 이제 막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제품이 한 가지 이제 SKU라고 하죠. SKU라고 하는데 네. 그 SKU가
한 가지인데 이제 SKU가 늘어나게 되면 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거나 하게 되면 그 제품별로 그 일정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재고 관리도 들어가야겠죠. 창고도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창고는 보통 최근 삼자 물류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3PL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SCM에 대한 이해라는 게 약간 그런 부분이에요. 제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한테 가기까지의 흐름, 그게 일정, 수량, 그 우리 자금 모든 거를 고려를 해서 그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거를 업무를 하다가도 툭 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한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IR을 한 번 더 자꾸 어필을 하게 되는데 네, 네. 또 들었는데 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인사이트에서 네. 아르키메데스의 목욕탕의 숫자로 보는 사업 계획 모임을 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서비스업이고 네. 다솜님은 이제 제조업인데 네네. 제조업 기반에 더 많이 다가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 네. 채권에 대한 개념과 네. 매입 채무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 네네. 캐시플로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해야 돼요? 저도 아직 막 완전 걸음마 단계라 가지고 좀 어려운데 아르키메데스의 목욕탕의 그 숫자로 보는 사업 계획 너무 도움을 크게 진짜 많이 받았어요. 강추하는 감사합니다. 네. 호의 홍보인데 네. 저도 IR 한번 진짜 강추하는 네. 정말 도움 많이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캐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신 그렇죠.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와디즈에서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하더라도 바로 돈이 안 들어올 거고. 네네네.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제조사 OEM한테 네. 돈을 언제 줘야 되는지 모르고. 네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언제 관리를? 돈을 보통 주고 언제 받고 이런 것만 조금 설명해 주셔도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즈니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산을 할 때 일단 OEM사에 계약금이 들어가고 몇 퍼센트 그리고 다 생산이 완료돼서 납품이 완료되면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네. 근데 중도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우리 회사와 OEM사가 계약을 하기에 나름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현황에 따라 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OEM사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그 와디즈 플랫폼 같은 경우는 펀딩이 막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바로 입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그 펀딩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괄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와디즈는 그래도 일괄 정산이 소비자가 결제가 완료되면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에 들어와요. 네, 빨리 들어오는 편이죠. 근데 그것도 몇 퍼센트 나눠서 들어와요. 네, 1차 정산되고 2차 정산이 되긴 빨리 해요. 들어오긴 하지만 네. 1차만 일단은 빨리. 네, 1차 몇 퍼센트, 2차 몇 퍼센트 들어오는데 그것도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나눠서 들어오고 1,000만 원 이하면 뭐 또 퍼센테이지가 다르고 이래요. 네, 그거는 본인의 우리 브랜드, 우리 회사의 매출에 따라서 정산이 언제 되겠다 하는 스케줄 관리를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그 정산 사이에 만약에 3PL에 우리가 그 3PL 물류 비용을 들여야 된다 하면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소비자한테 일단 제품이 다 나가겠죠. 배송이. 네. 배송이 저희가 이번에 같은 경우는 900건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900분의 소비자한테 나가는 택배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와디즈가 정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산금을 받기 전에 만약에 우리는 삼자물류에 그 900건에 대한 물류비를 드려야 된다. 택배비를. 하면은 정산금 이전에 만약에 택배비를 드려야 된다 하면은 그만한 자금이 있어야겠죠. 전달이 됐을까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은 정부지원금도 받았지만 자기 자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캐시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굉장히 잦고 그 일정에 맞춰서 또 약속을 지켜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캐시에 대해서도
엑셀을 쫙 펼쳐가지고 음, 계획을 정말 철저히 짜서 음,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음, 해야 한다라는 음, 것. 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사실 정리를 하면 아까 초반에 이제 제조 원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조 원가에 대한 계산이 일단은 가장 먼저일 것 같고 제가 들어보면 그리고 OEM사에 맡기는 것도 맡기는 건데 그보다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엄청 많이 신경 써야 된다. 네. 그래서 각각의 리드 타임별로 잘 계산을 해서 빵꾸가 나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이 나가고 빠지고 들어오는 그 타임이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네. 캐시플로우에 대한 예측도 네네. 잘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라고까지 네네. 이제 말씀 주셨네요.